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썸네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장암이 있고 담낭암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이 있고 고엽제법이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한 사람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이란 질병을 얻습니다. 다이옥신으로 해서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질병은 고엽제와 연관성이 아주 깊다고 해서 고엽제 후유증이라 그러고, 또 어떤 질병은 고엽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고엽제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다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곳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본인들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과연 그럼 내가 이게 고엽제 후유증인지 고엽제 후유증인지 정확히 분간을 못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이 합해서 지금 총 38개의 질병이 있는데 그 38개 질병이 과연 어느 게 고엽제 후유증이고 또 어느 게 고엽제 후유증이고 또 가장 많은 질병인 악성종양, 그러니까 암입니다. 암을 갖다가 악성종양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그 악성종양 중에서 또 어떤 암들이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고 어떤 암들이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분간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고엽제와 연관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군에서 부상을 입어서 공상공경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월남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제가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정확하게 이 많은 분류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많은 분들이 제게 댓글을 주실 때마다 제가 또 그 자료들을 찾아서 확인하고 하는데 이번 이 내용 또한 보면 비슷할 것 같지만 또 전혀 극과 극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게 질문을 주신 분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엽제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정말 이 고엽제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5년이 더 연기된다고 하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또 한 번 연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연장이 될지 아니면 재연장이 안 되고 그것으로 끝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재연장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번 5년 연장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인들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보훈부에 또 등록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신체 검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보훈부에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설령 신체 검사를 받아서 기준 미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은 이미 보훈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엽제법이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이미 보훈부에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번 이 5년 27년 12월 31일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엽제 질병이 보험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 다시 재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분들은 그 고엽제 연장 기간이 끝난, 예를 들어 2028년에 갑자기 암이 발생했는데 그 암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고엽제법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028년 이후에 이와 관련된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발견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는 법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28년에 또 한 번 연장이 된다 그러면 또 5년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5년, 그러니까 2027년 12월 31일까지가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준비들을 하라고 제가 이와 관련돼서 영상을 3개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이 고엽제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자료를 보면서 또 준비를 할 테니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만들어 드릴 영상에서 참고하기로 하고, 이번 이 내용에서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만약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다 그러면 이번 이 영상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월남 참전 고엽제 질병 중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 명호를 가지고 그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 등급자하고 또 기준 미달자에 관련된 영상을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9월 초에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었는데 댓글을 3개를 달았습니다. 제일 밑에 것부터 달았는데 제일 밑에 거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아무리 신청해도 헛방 헛수고입니다. 믿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후유의증이 없답니다. 필리핀도 후유의증이 없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후유의증이란 의학 용어에도 없는 의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들은 얘기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소리를 갖다가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분들에게 얘기를 했다가는 그냥 어디 한데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분 말 따라 후유의증이 다른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초기에 얘기 드렸듯이 단 대한민국만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료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전쟁도 아니고 다른 나라 월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을 갖고 와서 국내에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똑같이 월남 참전을 했는데 어떤 분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해서 전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고엽제와 연관되었다 한 질병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이 질병은 고엽제하고 연관이 없다 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적용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참전을 하였고 그때 당시 약 33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월남에
참전을 하다 돌아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는데 나라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고엽제 후유증이라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것도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니 참 애매했겠죠. 초창기에.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머지 또 18개, 그때 당시엔 20개가 넘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들을 갖다가 별도로 이런 질병들은 고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에게도 보상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 해서 만든 게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많은 보상금과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말대로 왜 다른 나라는 고엽제 후유증이 없는데 대한민국만 고엽제 후유증이란 용어를 사용하냐.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을 없애자. 그런 뜻으로 지금 한 내용 같으면 이 댓글 다신 분은 진짜 큰일 납니다. 5만 명한테 진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 얘기를 하더라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렇게 아는 척 해다가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댓글을 달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댓글을 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미친 소리 작작해라.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과연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에게는 제가 미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는 월남 참전자분들이 약 지금 10만 명이 넘게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분들도 어느 순간 제가 오늘 지금 내용에 나온 내용인데 그분들도 갑자기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다가 이렇게 암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암이 고엽제 후유증일 수도 있고 고엽제 후유증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미친 소리 하고 있습니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그나마 이 소리는 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만 제가 욕 좀 하지 말라고 한 게 그냥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다 보면 정말 힘 빠지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댓글들은 제가 더 이상 제 영상, 제 유튜브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끔 제가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1년을 갈 수도 있고 제가 기억을 못하면 평생 제 유튜브 댓글에는 더 이상 댓글을 못 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 정책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뭐 차단을 시켜버리든지 삭제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해서 다른 분이 제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2일 전에 댓글을 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2011년에 허혈성 심장으로 6급 2항을 받아오다 이번에 신장암을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폐 질환도 있고 5급으로 가능할까요? 하고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초기에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인지 고엽제 후유의증인지 모르고 그냥 보험부에 신청하면 보험부에서 알아서 등급을 주고 또 보상금을 주고 그러니 그런가 보다 대부분 다 이러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저 또한 보험부에 등록 신청하고 신체검사 받은 다음에 7급이다. 그래서 7급인가 보다 그랬고 또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했을 때 뭐 변동사항 없다. 그대로 7급이다. 그래서 또 7급인가 보다 그랬고 나중에 또 이제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신체검사를 했더니 6급 1항이다. 그래서 6급 1항인가 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러할진데 지금 나이들도 많이 드신 분들께서는 또 얼마나 저와 같을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와 관련돼서 영상들 하나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제가 얼마 안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 가지고 더 정확한 내용을 글로 다 설명을 해 드리면 그 내용을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느라고 요즘 제가 막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아마 홈페이지가 만들고 나면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왜? 어디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부터 차근차근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2011년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6급 2항을 받아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장암을 이번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5급으로 또 승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제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암과 관련해서 나올 때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전립선암, 폐암, 다발성 골수종, 침샘암, 담낭암, 담도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연조직 육종암, 비호치킨 임파선암, 이와 관련된 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에서 6급 2항 아니면 6급 1항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암이 다시 재발을 할 경우에 그때는 5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이 걸렸다고 해서 5급이 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암을 진단만 받게 되면 7급,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만 받게 되면 7급,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나 수술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6급 2항 아니면 6급 1항, 그리고 그 수술한 암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했다. 그러면 5급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장암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 파란 쪽에 있는 암들은 모두 다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암입니다. 이 내용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확인을 하시고 신장암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 고엽제 후유증인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2항을 받고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신장암이 다시 발견돼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장암으로 해서 또 등록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중등도 장애나 아니면 고도 장애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보상금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도 보상금 예상안으로 해서 몇 %씩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인상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분이 6급 2항이라고 그랬습니다. 6급 2항 2023년도에는 153만 5천 원을 받고 계시고 2024년도에는 161만 2천 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3년 다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는 2024년 결과가 나오겠지만, 중등도 장애로 해서 판정을 받게 되면 86만 6천 원을 판결을 받고, 고도 장애로 하게 되면 117만 5천 원을 판정을 받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되는 알파가 없습니다. 그러나 6급 2항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플러스 배우자 수당 10만 원이 붙고, 그 다음 또 전상수당이라고 해서 9만 2천 원이 더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분이 지금 많은 분들도 그러죠. 많은 분들도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는데 그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도 있고 고엽제 후유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6급 2항으로 다음 해에 161만 2천 원, 여기에 10만 원과 9만 2천 원, 이 내용 빼더라도 실질적인 보상금만 갖고 우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1만 2천 원을 받는데 신장암을 등록을 했더니만 신장암이 고도장애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고도장애가 11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고도장애를 받았으니 이 고도장애와 6급 2항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받고 있는 이 161만 2천 원, 이거를 더해서 주지 않냐 그러는데, 국가보훈부 법이 병급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병급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손해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또 국가보훈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게, 병급 규제란 거는 아무리 내 몸에 질병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 그 질병을 각각 등급에 맞게끔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6급 2항으로 해서 161만 2천 원을 받겠다 그러면 6급 2항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나는 그게 싫다, 고도장애로 해서 달라 그러면 고도장애는 117만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내가 보상금을 낮춰서 받으실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상금이 큰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인 6급 2항으로 해서 또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제 이분이 계속 살아 계시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6급 2항에 대해서는 또 유가족 보상금이 나옵니다. 이분이 6급 2항으로 계속 계시다가 또 어느 순간 몸이 조금 더 심해져서 5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5급은 나중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6급 2항으로 계시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여기 유족이 있고, 유족 중에서도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상위 6급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유가족에게는 58만 8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이게 언제 건가 하면 2023년 기준입니다. 이 유가족 보상금도 매년 똑같이
우리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같이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58만 8천 원이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게 올라다 보면 70만 원 될 수도 있고 80만 원 될 수도 있고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58만 8천 원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부양가족 비해당 시 배우자에게는 14만 9천 원을 더 드립니다. 여기에 14만 9천 원. 그렇게 해서 총 이렇게 7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을 하고 나도 내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그 평생 73만 7천 원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만약에 뭐 한 10년 후에는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몸 상태가 악화돼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5급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5급은 160만 1천 원인데 여기에 14만 9천 원을 더하면 175만 원이 됩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금액으로 똑같이 계속 내 배우자가 받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뭐 18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185만 원, 그 다음에는 190만 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가족 보상금은. 그런데 허혈성 심장 질환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급 2항을 받았는데 신장암으로 등록되신 분은 고도장애라고 해서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없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들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댓글 오는 것 보면 아직도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유가족 보상금이 있냐?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또 소송까지 하는데 그런 소송은 하나마나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에 고엽제 후유증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저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해를 하냐 못하냐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제 영상들 보고 나서 이 내용이 좋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그 좋아요 눌러주는 그 숫자를 보면 제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신 분들이 몇 명이구나 제가 대략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제 영상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게 질문을 주신 분 또한 본인이 신장암이 걸렸다고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5급에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5급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하신 모든 기록을 가지고 국가보훈부에 신청은 해 놓으십시오. 신청은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장암이라는 게 또 지금 당장은 고엽제 후유증이지만 몇 년 지나서 이분이 사망하시기 전에 또 고엽제 역학조사를 했더니만 신장암이 고엽제와 연관이 아주 깊다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 계속 다 보험부에 등록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번 이 내용 잘 이해를 하셨을 걸 알고 제가 다른 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신장암에 대한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 담낭암은 또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주셨는지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입니다. 현재는 등외 판정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22일 갑자기 몸이 아파
안산에 있는 한도 병원의 진찰 결과 담낭암 같다고 하여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 병원에서 2023년 9월 5일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급하게 하셨네요. 22일 날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고 바로 2주 후에 수술을 하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20일이 지난 9월 25일 날 악성 종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급 심사를 받으려면 서류 절차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나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고, 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도 6만 명이 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도 5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사망하신 분들 빼고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이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몸에서 발견이 되어서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늦게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 이보다 더 늦게 나타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고엽제법이 5년이 더 연장이 되었는데, 만약입니다. 만약 2022년도에 고엽제법이 연결이,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이 안 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고엽제법과 연관이 없다. 그러게 되면 지금 제게 이 질문 주신 분, 갑자기 담낭암 수술을 했는데 고엽제법이 작년에 연장이 안 돼 버리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담낭암과 관련돼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병이구나 하고 수긍하고 또 수술하고 살아가시겠죠. 그런데 작년에 고엽제법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꼭 이분을 위한 연장같이 고엽제법이 연장이 되어서 올해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진찰을 했더니만 담낭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했고, 그게 진짜 악성 종양으로 판정이 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제 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본인들 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엽제법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고엽제법이 정말 중요하고 5년씩 계속 지금 이렇게 연장이 되어 왔는데, 당연히 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월남 참전 갔다 오신 분들 전쟁 끝난 지 얼마입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65년부터 73년까지 월남 다 철수를 했는데 2023년 10월입니다. 자그만치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엽제법이 언제까지 계속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고엽제법이 살아있는 이 기간에 이분 같은 경우는 몸이 갑자기 아파서 검사를 했더니 담낭암이라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빨간 선 안에 있는 빨간 글씨로 된 요 안에 있는 담낭암입니다. 이 담낭암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던 이 신장암은 똑같은 암인데, 담낭암은 고엽제 후유증이고 신장암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으로 만약에 등록이 되신 분들은
고도장애나 중등도 장애로 해서 보상금이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담낭암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더 상세하게 이분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고엽제 후유증인 담낭암으로 이번 달에 바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6급 2항에 해당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1월, 12월은 153만 5천 원의 보상금에 여기에 추가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수당 10만 원과 전상으로 판정 나게 되면 전상 수당 9만 2천 원 해서 추가로 약 17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 거고, 2024년도부터는 여기에 플러스 10만 원, 9만 2천 원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계속 가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와 같이 유가족 보상금으로 배우자에게 또 73만 7천 원이 지급되는 거고, 이분이 계속 사시다가 만약에 또 이 암이 재발이 되었다. 그래서 재발 수술을 했다. 그러면 5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5급에 대한 해당 보상금과 또 거기에 대한 유가족 보상금을 받으시는 거고, 자, 여기 있죠. 배우자 6급으로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14만 9천 원을 더한 73만 7천 원을 2023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10년, 20년 더 사시게 되면 계속 이 유가족 보상금은 인상을 해서 그때 되면 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도중에 5급으로 승급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은 175만 원이지만 그때 되면 뭐 250만 원,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은 2023년 기준이라는 거지 계속 해가 바뀔수록 이 금액은 올라간다는 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직접 보험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1차 관문은 요건 해당, 요건 비해당, 그리고 1차 관문에 통과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또 신체 검사를 받고, 또 신체 검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급수가 판정이 되고 하는 건데, 그와 관련된 내용 제가 다음 시간에 과연 이분이 이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으로 해서 요건에 해당되느냐 요건에 비해당되느냐 그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제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2번, 3번 본다고 유튜브에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때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영상에 제가 많은 거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또 그만큼 많은 내용이 이번 이 영상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해하실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뭐 10번이고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그 다음번부터 또 다른 영상을 보실 때도 이해하기가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 영상들이 쉬운데, 첫 번째 영상에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2번째, 3번째 영상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 아까 이런 댓글같이 미친 소리 작작해라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이 아파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해를 못하니 미친 소리 작작하라는 소리를 하죠. 그러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국가유공자와 관련돼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올라가서 그냥 따십시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지 밑에서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따든지 따는 게 빠릅니다. 이 국가유공자 등급이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알면
7급도 되고 6급도 되고 5급도 되고 있는데 내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들어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 감나무가 입으로 떨어질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옆으로 퍽 떨어지겠죠. 내 입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 그런 요행 바라지 마시고 내 집에 감나무가 있으면 그냥 올라가서 다 따서 드시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도 똑같습니다. 7급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만 뻗으면 딸 수 있는 그런 높이에 있는 게 7급이고 6급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받치고 올라가서 따야 될 정도로 6급 이항이 또 힘들고 5급은 당연히 더 높게 있겠죠. 그러니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다 5급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목표가 5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또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다 5급에 승급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